요즘에 여드름 때문에 생기는 붉은기나 색소 침착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심했었을 때 실제로 했던 관리법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제품 추천해보려고 하고요.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색소 침착이라고 보통 이제 들고 오시는 사진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붉은기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근데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붉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 간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결국엔 연결선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다루는 거긴 한데 이 용어 차이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차후에 이제 제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찾아보실 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런 붉은기나 색소 침착은 사실 생긴 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덜 생기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드름이 생기고 나서 이게 이제 붉은기 그리고 색소 침착까지 이어지는 이 전 과정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관리법 얘기해 볼 거고, 보시면서 혹시 이거 내가 몰랐거나 아니면 이건 좀 지켜봐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꼭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여드름 압출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드름 압출을 할 때 붉은기랑 색소 침착이 가장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히 최대한 너무 무리해서 강하게 압출을 하지 않고 또 짜고 난 후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여드름 압출은 이제 절대 우리 이제 막 닦은 손 이런 걸로 하면은 안 되고 란셋이나 아니면 여드름 압출 전용 기구 아니면 뭐 면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압출 기구를 쓰다가 이게 개인적으로 위생 관리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집에 있으니까 내가 웬만하면 그냥 다 짜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면봉으로 살살 짜는 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익은 여드름에만 이제 소독약 먼저 이렇게 뿌리는 소독약이 있거든. 요거를 이제 면봉에도 좀 바르고 이렇게 여드름 부위도 한번 소독해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누르지 않고 위아래로만 눌러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깔끔하게 압출을 해줍니다.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미친듯이 너무 세게 눌러서 붉은기가 진짜 막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깊게 패인 흉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압출 과정부터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압출을 하실 때는 이제 안에 있는 피지나 균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명한 붉은 색깔 피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짜주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압출 후의 관리인데 이게 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하지 않으면 이제 상처가 덧나서 균이 또 들어가서 여드름 위에 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붉은기가 정말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압출을 보통 이제 밤에 하실 텐데 마치고 나면 꼭 후시딘 연고를 발라줍니다. 후시딘이 이제 살균 작용을 해주거든요. 솔직히 전 귀찮으면 그냥 면봉에 소독약 한 번 더 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닦아내고 자는 경우도 있었는데 후시딘 바르는 게 확실히 진짜 빨리 안 물긴 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다음날 아침 딱지가 이제 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직. 그럼 우리가 패치를 붙일 건지 연고를 바를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패치를 무조건 썼어요. 사실 패치가 이제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조금 천천히 아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 연고 쓰면은 그 위에 막 선크림 바르거나 이럴 때 시각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안 만질 자신도 없고. 예전부터 저희 채널 되게 오랫동안 추천드렸던 네오덤 제품 추천하는데 크기나 접착력이 그냥 중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패치가 비싸면 이걸 아끼게 되거든? 근데 그것만큼 최악인 게 없어. 패치를 붙이면 일단 외부 균으로부터 차단이 되고 습윤한 환경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딱지가 안 생기고 이제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시딘 바르고 바로 다음날 이제 가볍게 아침 세안한 다음에 스킨케어 제품 따로 바르지 않고 바로 이 패치를 그냥 붙여주고요. 그 위에 스킨케어나 선크림 아니면 메이크업 하는 경우 메이크업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고, 여기서 얘기하는 연고는 마데카솔이에요. 후시딘으로 살균을 했다면 마데카솔로 이제 여드름 압출한 상처가 나을 때까지 발라주는 건데, 마데카솔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복합 마데카솔이라고 돼 있는 거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안에 좀 들어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마데카솔 케어나 아니면 그냥 마데카솔 연고라고 써진 게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로 쓰기에 피부에 무리가 없으실 거고. 근데 요즘에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에서도 연고가 나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감 자체가 마데카솔 좀 이제 끈적끈적거리잖아. 얘네는 마데카솔의 이제 주성분이 그 뭐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 그거 있어. 그걸 이제 사용감을 좀 좋게 풀어내가지고 데일리로 쓸 수 있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냥 안 불편하시면 마데카솔 쓰면 돼. 훨씬 싸. 근데 돈 좀 써도 괜찮으면은 요런 연고 저도 씁니다. 근데 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면봉에 묻혀가지고 상처에다가 발라주면 됩니다. 상처 회복되는 동안에 이제 패치를 붙이든 연고를 붙이든 긁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러면 이제 긁히면서 밖에 상처 생기고 더 빨개지는 거야. 보통 한 4, 5일 정도면 다 아물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패치나 마데카솔 이런 건 빼고 노스카나겔 같은 흉터 연고를 또 쓰시는 분도 있거든. 근데 이 노스카나겔의 성분이 페이는 흉터에는 큰 효과가 사실 없고, 막 해외 저널 같은 거 봐도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 좀 귀찮다라고 해가지고 잘 쓰진 않았는데 노스카나까지도 쓰면서 흉터 관리까지 확실히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앞에 두 가지 과정은 필수. 요거는 제 경험상은 선택.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 아물었어. 붉은기 혹은 색소 침착이 됐어. 먼저 붉은기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앞에 두 가지 관리를 잘 해줬다면 붉은기는 솔직히 금방 사라져. 대부분 붉은기가 심해지는 경우는 붉은기가 있는데 그 옆에 또 여드름 치고 올라오고 약간 이런 것 때문이지,
실제로 붉은기 자체는 금방 옅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줘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보습. 피부가 건조하면 붉은 게 더 붉어 보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막 이런 거 여드름 걱정된다고 아무것도 안 바르지 말고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보습감 그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보습은 진짜 꼭 챙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이 이제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붉은기가 색소 침착으로 가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크림 너무 민감하신 피부 아니라면 발라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색 색소 침착이 됐을 때, 이 자식이 이거 색소 침착 영상인데 지금 몇 분이야? 편집 못 봐서 모르겠지만 한 5분이 지나서야 색소 침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게 정말 엄청 중요하다. 자, 여러분, 색소 침착은 우리가 뭐 토닝, 그리고 뭐 붉은기 앞에 얘기한 거 뭐 혈관 레이저 뭐 이런 거 있어. 이게 빠르다는 거 우리 몰라? 몰라서 이거 눌렀어? 아니잖아. 돈이나 뭐 이런 거 귀찮아서 홈케어 좀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소 침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간 주로 이제 미백 제품, 그리고 뭐 비타민 C,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레티놀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제품만 딱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도 여드름이 난 되게 활성화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미백 제품을 얼굴 전체에 쓰는 것보다 스팟에 써주시는 게 자극이 훨씬 덜하고 좋거든. 네이처 리퍼블릭 비타페어 잡티 세럼 요거 많이 추천드렸잖아. 저는 사실 비타민 C가 색소 침착에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C에다가 또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미백 제품도 같이 들어가서, 이게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끈적거리거나 하지 않아서 지성이신 분들 쓰기 괜찮아. 요거를 저는 얼굴 전체에다 발라도 되지만 그런 좀 민감하신 분들 따갑다고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색소 침착 생긴 부분에만 이렇게 손끝에 짜거나 아니면 면봉에 묻혀서 주 3일 정도 밤에만 발라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드름이 새로 생기진 않는데, 이제 색소 침착만 좀 많으신 분들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이게 이제 레티놀이 우리 피부의 표면을 덮고 있는 각질 그거 조금 더 빨리빨리 탈락하고 이제 새로 생겨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피부 겉에 있는 이 색소 침착 흔적까지 또 완화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이야. 그래서 나이 들었으니까 겸사겸사 관리하기 좋다고. 요것도 이제 앞에랑 마찬가지로 스킨 바르고 나서 이제 요거 바르고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바르시면 됩니다. 요건 솔직히 맨날 발라도 되는데 낮에는 잘 안 쓰고요. 매일 밤 쓰셔도 되는데 한 3일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까맣게 좀 된 후에도 자외선 차단 꼭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솔직히 이거 제품 추천 2개 하고 꼴랑 끝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붉은기나 색소 침착, 컨실러 같은 거 막 나갈 때마다 달고 살기도 귀찮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들 꼭 점검해보시고, 귀찮지만 정말 여드름은 관리한 만큼 좋아지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앙해 가세요.